런던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면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일상을 뒤흔드는 출장 명령이 떨어진 순간 누구라도 가슴이 요동쳤어요. 수십 층 높이 유리탑 대신 번쩍이는 로봇과 반짝이는 바닥이 손님을 맞이했어요. 북적이던 지하철역을 지나 조용한 아파트 현관에 선 방문객은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 도시가 건네는 세심한 배려는 모든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베네딕트 호손이 마주한 그 믿을 수 없는 풍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네딕트 호손이라고 해요. 기억이 닿는 한 저는 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런던에서 가장 명성 높은 로펌 중 하나인 랭퍼드 앤드 피스의 수석 파트너였어요. 매일 아침 맞춤 정장을 입고 실크 타이를 가지런히 고쳐 매고 매끈한 검은색 차에 올라탔어요. 템스 강을 따라 달리며 떠오르는 태양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봤어요. 제 사무실은 유리로 된 빌딩 23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은빛 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보였어요. 저는 높은 연봉과 화려한 직함, 동료들의 존경까지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상사인 엠마 킹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리석 바닥 위에서 구두굽 소리를 울렸어요. 베네딕트,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저는 눈썹을 올렸어요. 큰 사건을 좋아하긴 하지만 놀라는 건 싫었거든요. 무슨 일이죠? 이미 여행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엠마가 정중히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한국 서울로 2주 동안 보내려고 해요. 펜을 놓칠 뻔했어요. 서울? 이라는 단어가 혀끝에 낯설게 맴돌았어요. 붐비는 지하철역, 알아보기 힘든 표지판, 장난감 블록처럼 빽빽이 쌓인 작은 아파트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생각은 내 운전 면허증도 통하지 않을 텐데 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서울이죠? 겨우 물었어요. 엠마는 제 책상 모서리에 앉았어요. 우리 고객사가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국제 경험이 이력서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그녀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를 기다리는 듯 잠시 멈췄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런던의 친구들은 이걸 커리어 사망 선고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테니까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크게 뜬 눈, 치켜든 눈썹, 실망스러운 고개 젓기. 2주뿐이에요. 모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험이라고요? 저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예요. 제 세상은 계약서, 법조문, 마감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김치나 노래방은 제 취향이 아니었고 한글 네온사인이 가득한 골목길을 헤매고 싶지도 않았어요. 언어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건 정말 싫어요. 엠마는 천천히 일어나 치마를 다듬었어요. 바로 그 이유로 가야 해요.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돌아오면 무적이 될 거예요.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시 아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세상은 멈춘 것 같았어요. 공항 긴 비행, 마치 다른 행성에 내리는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길을 잃을까봐, 문화적 실수를 저지를까봐, 너무 싫어서 조기 귀국을 요청할까봐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구두, 깔끔한 사무실, 익숙한 일상이 떠올랐어요. 이력서에 서울을 추가할 기회,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가능성, 새로운 도전을 이겨낼 자부심, 의심과 기대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가방을 싸서 비행기를 타고 미지의 세계에 맞서기로 했어요. 2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한국 세상,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으로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표를 예매했어요.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진짜 모험의 첫걸음이라는 설렘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턱이 떨릴 만큼 놀랐어요. 자동문을 지나자마자 마치 우주선에 온 것 같았어요. 벽과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로봇들이 바퀴를 굴리며 지도를 건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름을 불러 인사해줄 것만 같았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한 조각 없었고 모든 표지판이 또렷하고 새 것 같았어요. 대기실 의자도 마치 제가 앉기를 기다리듯 반들반들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짐을 찾고 나서 고속열차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런던에서는 열차가 늦고 붐비고 시끄럽기 일쑤였지만 여기선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문은 조용히 열렸어요. 저는 밀치거나 밀리지 않고 편안히 탑승했어요. 좌석은 넓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창문이 커서 초록빛 시골 풍경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번개처럼 달린 뒤 몇 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지하철로 환승했는데 역시 매끄럽고 사용하기 편리했어요. 1시간 뒤 스타일과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강남에 도착했어요. 작은 밴을 타고 반짝이는 유리 빌딩이 늘어선 넓고 깨끗한 거리를 달렸어요. 화려한 광고판이 깜빡였고 형형색색이. 옷차림 밝은 코트, 디자이너 스니커즈, 얼음처럼 파란 머리부터 노을빛 오렌지까지 사람들이 보였어요. 공기마저 설레는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밴이 회사 숙소 앞에 멈추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좁은 원룸을 예상했는데 카드키를 센서에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열쇠를 찾거나 초인종을 누를 필요 없이 부드러운 슉 소리와 함께요. 안으로 들어서자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 작은 파티도 열 수 있을 것 같은 거실,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주방이 있었어요. 바닥은 온돌이었고 양말만 신어도 발밑이 포근했어요. 유리 발코니로 나가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결, 무지개처럼 아치형 다리들, 유유히 떠다니는 배들, 자전거를 타거나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공원에 가득했어요. 방마다 제가 들어서자 불이 켜졌고 문을 닫으면 부드러운 삑 소리와 함께 잠겼어요. 현관 옆 슬림한 패널의 버튼을 누르자 커튼이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맡기고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꿈만 같았어요. 좋아 한국. 점수 좀 땄다. 혼잣말하며 학교 다닐 때처럼 활짝 웃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런던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곳 믿을 수 없을걸? 온돌 바닥에 로봇 도우미까지 있어. 몇 분 만에 아래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웃음, 음악이 섞여 들렸어요. 아파트는 고요했지만 유리벽 밖 도시는 숨가쁘게 뛰고 있었어요. 평온한 집과 전기 같은 서울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두 세계 같았어요. 천천히 짐을 풀면서도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며 장난이죠? 라고 묻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현실이었어요. 런던의 제 집이 이제는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창문,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시끄러운 거리 하지만 이 밝고 따뜻한 집에서는 호기심이 샘솟았어요. 어쩌면 이 한국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포근한 담요에 감싸인 듯 눈을 떴어요. 발밑의 온돌이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져서 슬리퍼를 신을 필요조차 없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을 집어들어 모닝 버튼을 눌렀어요. 순식간에 부드러운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열리며 한강 위로 옅은 파란 하늘이 펼쳐졌어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기도 전에 부엌에서 조용한 윙윙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다크 로스트 원두를 내리는 커피 머신이 작동을 시작했어요. 진한 커피 향이 복도까지 퍼졌어요. 런던에서는 잠결에 시끄러운 기계 버튼을 연달아 눌렀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가 스마트 냉장고 터치스크린을 보았어요. 우유와 계란이 부족하다고 알려줬어요. 장보기 주문 버튼을 누르자 30분 내 배송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런던에서는 우유 사러 가는데 차 막히는 길에 1시간을 보냈을 텐데 여기서는 눈 깜짝할 새에 해결됐어요. 커피를 잔에 따라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작은 구름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과 노란 페리가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완벽했어요. 식사 후 저는 휴대폰으로 아파트 관리 앱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세탁, 헬스장, 보안 4개 아이콘이 떴어요. 엘리베이터를 누르자 15초 후 도착한다는 알림이 떴어요. 복도에서 은은한 딩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자 기다릴 필요 없이 탑승했어요. 세탁을 누르니 세탁기가 거의 완료 단계였고 초록불이 깜빡였어요. 건조 버튼을 눌러 건조기가 작동했어요.
헬스장도 눌러 오후 6시 운동 수업을 예약했어요. 너무 쉬워서 죄책감이 들 정도였어요. 위 호사를 제가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으로 보안을 눌러 현관으로 갔어요. 앱에 복도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잠금 버튼을 누르자 문이 딸깍 소리와 함께 잠겼어요. 열기를 누르니 부드럽게 열렸어요. 열쇠 없이 헛손질 없이 마법 같았어요. 그러다 제 간식 즉석 라면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부엌 불빛이 노랗게 깜빡였어요. 휴대폰 앱 알림이 떴어요. 가스 누출 감지 밸브를 차단합니다. 심장이 턱까지 올라왔어요. 가스를 직접 맞지도 못했는데 스토브에는 불도 없었어요. 알림을 누르니 시스템이 다이어그램을 보여줬어요. 밸브가 자동으로 잠겼고 벽에 있는 작은 환풍기가 작동해 공기를 정화 중이었어요. 알림 메시지엔 긴급 구조대에 통보했습니다. 관리팀이 출동 중입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제 간단한 간식이 큰 위험이 될 뻔했어요. 2분도 안 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친절한 관리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와 모든 배관과 센서를 점검했어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이제 안전합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했어요.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차가워진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이 아직도 떨렸지만 이게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제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런던에서는 가스를 직접 막고 창문을 열어야 했겠지만 여기서는 건물 자체가 먼저 챙겨줬어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이곳을 좋아할 거야. 그 순간 첨단 주거의 진짜 힘을 알았어요. 삶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 그게 이 아파트의 진짜 매력이었어요. 첫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나고 퇴근 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걷다 보니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는 놀이터가 나왔어요. 그네는 부드러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미끄럼틀은 닦아놓은 은빛처럼 반짝였어요. 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고무 매트 위를 뛰어다니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 낮은 벤치에는 엄마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편안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학교 이야기와 주말 계획을 나누고 있었어요. 한 꼬마가 미끄럼틀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함성처럼 야호를 외치며 내려왔어요. 분홍색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녀는 빨간 풍선을 쫓으며 킥킥 웃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한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노란 재킷을 입고 다정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아이들이 어른 없이 여기서 놀아도 안전한가요? 그녀가 웃으며 제 옆 벤치를 톡톡 두드렸어요. 네, 물론이죠. 놀이터 주변에 CCTV가 있고 경비원이 순찰도 해요. 아이들이 출입구에서 카드를 찍거나 학교에서 돌아오면 앱으로 알려주거든요. 언제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에선 부모들이 너무 걱정해서 아이들이 길에 뛰어들까 봐 손을 꼭 잡고 다니거든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여긴 서로를 믿어요. 이웃이 모든 아이를 돌봐주죠. 누군가 다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모두가 함께 나서요. 큰 가족 같아요. 감사 인사를 건네며 산책을 계속했어요. 자전거 거치대에는 자물쇠 번호만 누르면 잠기는 자전거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낮은 분수대는 아이들이 물병을 쉽게 채울 수 있게 만들어졌고 산책로 주변 화단에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중앙 연못에는 연잎 아래로 헤엄치는 잉어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뒤돌아보니 엄마들은 여전히 이야기 중이고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저도, 그리고 이곳 아이들도 정말 안전하구나.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셀레스트와 딸들 릴리, 소피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릴리는 포니테일을 하고 있었고 소피는 좋아하는 곰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아빠, 밤에는 무섭지 않아요? 릴리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봐요. 한강이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헤드램프로 반짝이는 불빛을 남기며 달리고 있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가족들, 잔잔한 기타 선율을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까지 보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서로를 돌봐요. 제가 말했어요.
소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여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릴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아빠, 우리 여기서 살아요. 가슴이 벅차 올라 터질 것 같았어요. 놀이터, 강변 풍경, CCTV와 경비원, 배려 깊은 이웃, 평화로운 거리, 어린 시절, 해질녘까지 자전거를 타고 놀며 부모님이 늘 지켜봐 주셨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좋아할 거야. 제가 속삭였어요. 여기서 아이들은 마음껏 놀고 배우고 잘할 수 있어. 진짜 큰 가족 같아. 셀레스트가 화면을 꽉 쥐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베네딕트.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곳은 낯설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제 딸들이 여기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한때 꿈꿨던 바로 그 모습으로요. 서울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 가슴속에 조용한 설렘이 있었어요. 발밑의 온돌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져서 제가 집에 돌아왔다는 부드러운 상기처럼 다가왔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이른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 머신이 부드러운 삑 소리를 내며 제가 좋아하는 다크 로스트를 내려주었어요. 진한 향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한 모금 마시며 이곳에서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보았어요. 딸들 릴리와 소피는 아파트 국제학교에 잘 적응했고 릴리는 미술 시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어요. 소피는 매일 집에 와서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를 자랑했어요. 셀레스트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와도 교통이나 밤늦은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아침을 마치고 창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제가 쓴 메일 제목이 떠 있었어요. 서울 사무소 정규 정근 요청.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분주한 런던 사무실, 긴 근무 시간, 교통체증, 끊임없는 경쟁이 떠올랐어요. 한때 성공의 척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커리어를 쌓는 거라고 믿었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평온한 마음, 소속감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엠마 킹 대표님과 랭퍼드 앤드 피스 파트너님들께 메일을 타이핑했어요. 엠마 대표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깊이 고민한 끝에 서울 사무소로의 정규 정근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주는 안전함, 공동체 의식, 일과 삶의 균형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회사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베네딕트 호손드림. 한 번 더 읽고 나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일이 사라졌어요. 제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그날 오전 늦게 저는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를 찍었어요. 열차는 거의 즉시 도착했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객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힐 때 런던에서의 출근길과 얼마나 달랐는지 떠올랐어요.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필요도, 지연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편안히 앉아 도시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 동료분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느새 제게 제2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언제나 도움과 웃음을 나눠주셨어요. 로비 옆 접수 데스크에는 작은 꽃병의 생화가 꽂혀 있었어요. 예전 런던 사무실에서도 강이 보이긴 했지만 그곳과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강변을 달리고 가족들이 잔디밭에 소풍을 즐기고 보트가 햇살 아래 유유히 떠다녔어요. 점심시간에는 셀레스트와 아이들과 함께 건물 내 카페에서 식사했어요. 릴리는 온돌 바닥과 강이 보이는 창문까지 꼼꼼히 그린 우리 집 그림을 자랑했고 소피는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라는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제가 발음을 어색하게 하자 모두 함께 웃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회의적으로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사람을 배려하는 설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났어요.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하철의 유리가드, 주방의 스마트 경보, 놀이터를 지키는 이웃들의 관심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딸들이 이 도시에서 자라며 친절과 혁신을 배우는 모습, 주말마다 산으로 떠나는 소풍, 저녁에는 강변을 거닐고 명절에는 아늑한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 이름은 베네딕트 호손이에요. 저는 경험을 쌓으러 여기 왔어요. 오늘 저는 이 나라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기 머물기로 했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